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입니다. 정해진 방향은 없지만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가장 빛나는 하루입니다.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평등한 한 표, 그 소중한 권리를 내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좋은 변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편 시장 입장에선 대선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자 중장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선 직후에 증시는 잠시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8차례의 대선 중에 보시면 취임 주간에는 상승 4번, 하락 4번으로 이 절반의 확률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6번 하락했고 2번만이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강하게 오른 적은 많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정해진 5년 주기의 선거가 아니라 계엄령 해임에 따른 조기 대선이며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요 후보들 모두 당선 직후에 주가 부양 추경을 또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이 경우 국내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흐름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대선을 앞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선거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와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코스피가 2,700선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조선, 방산 등 기존의 주도주의 강세뿐만 아니라 지주, 은행, 증권, 건설 같은 대선 수혜주들의 동반 강세가 큰 몫을 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섹터별 차별화 상승을 이끌어낸 셈이죠. 이번 대선에서 양당 유력 후보 모두 증시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이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 MSCI 선진지수 편입 준비 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자세한 내용이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 등 투자자 세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중에서 주식 투자자 비중을 보시면 실제로 2019년엔 14%였던 유권자 중 투자자 비중이 2024년에는 저렇게 30%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곧 주주이고 주주가 곧 소비자인 흐름. 정치권 입장에서도 자본시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기대감보다 실행력이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차기 정부가 증시 공약을 얼마나 빠르게 또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시장에선 그 속도를 재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 정책 수혜주들이 최근 빠르게 오른 만큼 대선 직후엔 오히려 재료 소진 인식이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국내 휴장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짧은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텐데요. 최근엔 실적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강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 수혜주를 단기 테마 관점이 아니라 구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지도 전략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과 전략은 잠시 후에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차례의 대선 데이터를 보면 대선 이후에 1개월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인 업종은 소매 유통 7.5%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 6.4%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 두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정책 기대감 플러스 소비 회복 시그널에 이렇게 단기 반응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정책 모멘텀이 반영되는 테마 중심 업종의 1개월 단기 성과가 두드러졌던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조금 더 넓혀서 대선 이후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업종별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은행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두드러진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관련주의 투자 의견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다수의 증권사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출연자들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가장 지난 선, IT 하드웨어, 즉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의 테크 섹터와의 동조화 흐름이 강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015년 이후에 미국 테크 섹터 회색선인데요. 이것과 국내 소부장 지수, 진한 초록색의 상관계수는 무려 0.8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섹터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여기서 연한 연두색 라인인데 이 둘의 상관계수는 무려 0.9. 즉 해외 기술주 흐름이 강할수록 국내 소부장과 SK 하이닉스의 연관주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연동성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 다음 날 바로 주도 업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업종과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이어간 업종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오늘은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가 선반영됐는지, 그리고 또 그 기대가 어느 정도 현실로 연결될 수 있을지 힌트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리포트 비하인드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AI 반도체와 한국 반도체 섹터의 연결고리,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밸류체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니 올해 들어서 5월까지의 투자 주체별 수익률 결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국내 투자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과인데요. 외국인은 1월에서 5월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LIG 넥스원 등 방산, 원전 관련 종목 중심의 매수 상위 10개 종목에서 평균 수익률 약 26%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개인은 2차 전지 종목에 집중했지만 손실로 연결된 흐름이었습니다. 삼성 SDI 마이너스 16.9%, 현대차 마이너스 6.6%, SK텔레콤 마이너스 4.6%. 이를 포함해서 개인 상위 매수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6%로 집계됐습니다. 기관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등 실적 기반의 금융, 건설 종목에 집중하면서 평균 수익률 14.1%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급 주체별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와중에 주말 사이에 발표된 5월 무역 지표도 시장 해석을 나누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수출은 마이너스 1.3% 감소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2.7% 대비 선방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 수출이 21.2%를 기록하면서 급증한 흐름이 견인했습니다. D램 고정 가격 반등과 HBM 수요 확대, 즉 AI 기반의 수요 회복이 일부 숫자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시면 대미 수출은 그 전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8.1%로 낙폭이 확대됐고요. 대중 수출도 마이너스 3.9%에서 이번에 무려 마이너스
8.3%로 둔화됐습니다. 이는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수출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무역 수지는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흑자 폭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수출이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일부 품목은 관세 시행 이전 밀어내기 수출 효과가 지나간 후에 기저 조정이 들어간 흐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를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대선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